433번입니다. 휴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냐면은 곤충이 줄 때 휴지하는 현상이다 라는 말은 내한성에 관련된 말입니다. 휴면보다는 동면에 더 가까운 말이고 이거는 내한성과 관련이 있는 말이고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호르몬에 유도되기도 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알, 유충, 번데기, 약충 등의 단계에서 나타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일장의 변화에 의해서 휴면이 시작하기도 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실 게 있는데 자발적 휴면과 타발적 휴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곤충에 대한 표현보다는 수목 생리학에서 수목에 대한 표현으로서 나오고요. 곤충에서는 자발적 휴면과 타발적 휴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내한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내한성 글리세롤 솔비트 트레알로스는 곤충이 내한성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합성물인데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포스폴리피드 이거는 다른 말로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이 인지질은 식물 내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재료로서 활용이 되고요. 때문에 곤충의 내한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4번 포스포리피드가 되겠습니다. 교미한 암컷이 수정되지 않는 알을 낳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라고 물어봤네요. 교미한 암컷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교미한 암컷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단위생식의 수컷 단위생식과 양성생식이 있는데요. 수정되지 않는 알을 낳는 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알이라는 것은 배수체인 반수체를 의미하고요. 그 말인즉슨 수컷 단위생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 표현 자체가 중요합니다. 교미한 암컷이 수정되지 않는 알을 낳는 행위, 그것을 뭐라냐면은 수컷 단위생식이라 한다. 수컷 단위생식 시 염색체의 숫자는 하고 나왔습니다. 수컷 단위생식을 하면요, 그 생체에 대한 염색체는요 1배체라고 하고요 1N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배체 2N 같은 경우는 정상체 또는 양성 단위생식 그리고 암컷 단위생식 때 나타나는 행위고요. 3배체나 4배체 같은 경우는 3배체 같은 경우는 바나나가 3배체가 되고요. 4배체는 감자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해충학과는 크게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이것 두 개 중에 수컷 단위 생식 시 염색체의 숫자는 하고 물어보면은 1배체라는 것. 수컷 단위 생식과 관계없는 곤충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수컷 단위 생식과 관계없는 곤충인데요. 보겠습니다. 꿀벌 맞습니다. 꿀벌은 수컷 단위 생식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교미한 암컷이 수정되지 않는 알을 낳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수컷인 꿀벌이 생산이 된다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꿀벌은 맞는 말이고요.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암컷 단위 생식도 하지만은 수컷 단위 생식도 합니다. 따라서 깍지벌레도 맞고요. 총체벌레도 역시 수컷 단위 생식을 합니다. 하지만 암컷 단위 생식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딧물 같은 경우는 암컷 단위 생식을 하지 수컷 단위 생식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깍지벌레 같은 경우 진딧물 아까에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은 특이하게 암컷 단위 생식과 수컷 단위 생식을 다 하지만은 진딧물은 그러지 않는다는 점, 이것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컷이 유전적으로 동일한 암컷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키워드죠. 방금 전에 수컷 단위 생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정한 암컷이 수정되지 않는 알을 낳는 것을 보고 수컷 단위 생식이라고 했다면은 암컷 단위 생식은
유전적으로 동이나 암컷을 다시 생성하는 것, 그것을 보고 암컷 단위 생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게 암컷 단위 생식 시 염색체 숫자가 정상체, 정배체와 같습니다. 따라서 2n이 되겠고요. 암컷 단위 생식 시 관계가 없는 곤충하고 물어봤네요. 먼저 진딧물 맞았죠? 진딧물 같은 경우는 암컷 단위 생식을 하지만은 수컷 단위 생식을 하지 않는다. 깍지벌레는 둘 다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대벌레 역시 암컷 단위 생식을 하는 대표적인 벌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미 같은 경우는 벌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꿀벌레와 비슷한 수컷 단위 생식만을 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성별의 특징과는 상관없이 모양, 크기, 여러 형태 등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말은 앞에서 이제 배울 다형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다형 현상이란 말은 뭐냐면은 진딧물이 기주 이동하기 위해서 날개를 만드는 게 대표적으로 다형 현상이 있겠습니다. 351번입니다. 성별의 특징과는 상관없이 모양, 크기, 여러 형태라네요. 형태를 설명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다형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형 현상은 성별에 상관없이요, 어떤 기주 특이성이나 기주 이동을 하기 위해서 버전, 즉 형태를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진딧물이 있습니다. 진딧물 같은 경우는 무시충과 유시충이 있는데, 무시충이란 말은 날개를 가지지 않는 것을 보고 무시 형태라고 하고요, 유시는 날개를 가진 형태를 보고 유시 형태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특징들이 왜 만들어지냐면은, 예를 들어 목화진딧물을 예를 들어 볼게요. 목화진딧물은 대표적으로 기주이동을 하는 진딧물 중에 하나죠. 목화진딧물은 여러 수목들을 가까이 하지만 대표적으로 무궁화가 있습니다. 근데 무궁화 있을 때는 알에서 깨어난 진딧물이 암컷 단위 생식을 통해서 증식을 하고요. 그런데 목화진딧물의 중간 기준은 오이 또는 고추입니다. 이것들이 무궁화에서 날아오기 위해서는 날개가 필요하겠죠. 이때 형태인 다형 현상인 유시충이 나타납니다. 즉 무시태였던 무궁화에서 유시태로 가기 위한, 오이고추로 이동하기 위한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유시 형태가 필요한데 이것을 보고 다형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형 현상과 관계가 있는 곤충은 하고 물어봤네요. 대표적으로 진딧물 있죠. 진딧물이 다형 현상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